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 재테크에 대한 시장이 어떻습니까? 또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사실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라고 하는 것은 방향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미국에 대한 금리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미국의 금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 자, 미국 금리가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올해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FOMC에서 여러분들, 아니면은 베이비 스텝이라도 금리를 조금 더 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물가가 고개를 들고 있다 보니까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올린 이후에 금리 동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말이 나오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금리를 올렸을 때에 따른 경기 침체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이 파산이 드러나가는 모습들 최근 들어서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만약에 FOMC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FRB에서 0.25% 정도 베이비 스텝을 한번 올리든가 아니면 동결된 상태로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심리가 여러분들 다소 좀 꺾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부동산이든 자산이든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간에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 다지기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한번 온다라고 했을 때 한번 더 철컥 내려앉는 그 정도는 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는 바닥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서 방향성을 좀 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데요. 자, 성장주로 따진다라고 하면 주식에 있어서 성장주, 여러분들, 자, 그리고 가상화폐, 여러분들 성장주, 그리고 토지로 따진다라고 하면 개발지 토지, 사실 이런 것들이 먼저 가파른 상승세를 띄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의 앞으로 성장주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첨단 산업, 그러니까 첨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키우려고 하는 산업들이 한 4개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찍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섹터까지 여러분들 이러한 산업군들은 첨단 산업으로서 향후에 대한민국의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투자하려고 여러분들 첨단 산업특구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기간 동안 각 지자체별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만금은요, 바로 2차전지 분야에 있어서 산업특구, 첨단 산업특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 3파전이라고 하죠. 이 세 지자체 중에서 과연 어느 지자체가 2차전지로 첨단 산업특구로 지정이 될까요? 이 부분들. 자, 만약에 지정이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단지는 어디가 될까요? 사실상 3파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창, 그리고 새만금, 이 포항, 이 세 지자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 세 곳 모두가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니면은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새만금에 혹시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되었을 때에 대한 새만금은 어떤 변화를 이룰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방송을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 먹거리 산업. 자,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든 어디든 간에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금 산업을 키우고 있는 분야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터리 분야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에 관련된 주식들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좀 약간 조정기를 거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옥석을 가린 이후에 재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배터리에 관련된 특화단지 선정이 바로 한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후보 지역들 간에 치열한 홍보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오창 그리고 새만금, 포항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는 4개 산업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죠. 자, 4개 분야에서는 2022년부터 27년도까지 여러분들 얼마가 투자가 이루어지냐면 무려 550조 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4개 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550조 원이 투자가 되는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새만금의 2차전지 관련된 산업특구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바로 550조가 투자가 되는 어떻습니까? 부분에 속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처럼 특화단지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함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규제도 엄청나게 특혜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새만금에 몰려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특화단지까지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장난이 아니겠죠? 이분들이. 왜냐하면 각종 규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투자진흥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는 투자증은 지정이 되어서 세제 혜택까지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파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자, 대표적인 특혜로는 R&D,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등 특화단지 내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원활한 투자를 위해 전력,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인프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국가 보조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정부 및 국가기관의 특화단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그리고 첨단위의 인허가 요청 후에 60일 내 미처리 시 처리 간주하겠다. 이렇게 이런 어떤 인허가 관련해서 최소화시켜주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산업단지 용적률을 최대 140% 정도 완화한다라는 거예요. 일반 공업지역을 무려 350에서 490% 정도 올릴 수가 있다. 땅에 대한 효율성과 가치 면에서 증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새만금 산업단지가 이렇게 지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새만금 산업단지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터리 특화단지 후보 지역 중에서 5곳 가운데 오창, 새만금, 포항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오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배터리셀 생산 규모가 가장 큰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을 비롯해서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밀집해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오창 공장은 글로벌 공장을 컨트롤하는 마더 팩토리 시스템이 구축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가능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대기업 유치가 진행이 되면서 2차전지 관련된 어떻습니까? 산업 군들 한 4개 정도 군들이 집접화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아리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현할 수 있는 곳,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바로 아리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고, 그 전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2차 전지 산업을 키워갈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 어딜까요? 바로 새만금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항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그룹 등 배터리 핵심 기업이 밀집해 있다라고 하는 장점. 자, 이 세 지자체, 오창, 새만금, 포항 이 세 지자체는 사실은 모두 다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사실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조금 본다라고 하면 새만금, 전라북도를 어떻습니까? 한 단계 더 도약시켜 줄 수 있는 바로 특화단지 지정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새만금 개발청장뿐만 아니라 각계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까지 지금 발벗고 나서서 지금 특화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로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운찬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을 새만금 유치 당위성을 설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발벗고 나섰는데, 특히나 지금 전라북도 도지사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유치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폭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새만금에 만약에 특화단지까지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날아가지 않을까요? 이 부분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기업들은 줄을 서서 대기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떻습니까? 새만금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바로 군산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맛보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군산은 지금 가장 저평가 국면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투자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절한 타이밍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땅값이 폭등해져 있다라는 거, 그러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조금 조용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핵폭탄급 뉴스들이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새만금 TV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